오늘 영상은 퇴직금 중간정산과 퇴직연금입니다. 퇴직금 처리는 회사의 근로자와 임원 두 가지 방식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하여 많이 문의하시는데 법률 및 회사 정관에 따라 정확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퇴직금 비용 처리가 되지 않고 업무 관가지급금이 되기도 합니다. 퇴직금 및 퇴직연금 대상자 기준이 어떻게 되죠? 비정규직도 해당되나요? 회사 퇴직금 대상은 근로자와 임원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급여뿐만 아니라 퇴직금도 비용 처리가 안 되지만 법인의 경우 대표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서 퇴직금을 지급받거나 퇴직연금에 가입한 이후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의 임원에 대한 퇴직금은 법률에 보장된 규정은 없고 정관 규정이나 정관에서 위임한 퇴직금 지급 기준에 따릅니다.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기준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기준이 아니라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데 1년 미만 근무자와 단기간 근로자는 제외합니다. 여기서 단기간 근로자는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 근무 시간이 15시간 미만의 근로자입니다. 퇴직금은 연장수당 등 각종 수당 계산 방법이 다르다고 하는데 맞는 건가요? 퇴직금 계산 기준인 평균임금과 연장수당 기준인 통상임금은 금액이 다릅니다. 근로자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적용하는데 딱 1년을 넘긴 신입사원은 수습기간의 급여도 포함됩니다. 통상임금은 정기적,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것이고 평균임금은 급여 총액이라고 생각하세요. 퇴직금제도 적용받는 근로자는 30일치의 평균임금에 근로시간 및 근속연수를 고려하여 계산합니다. 그리고 퇴직연금 제도를 운영하는 회사는 퇴직연금 형태에 따라서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으로 가입합니다. 이번에는 임원퇴직금 규정으로 임원퇴직금은 정관 규정에 따르지만 만약 정관 규정이 없는 경우는 아래 공식에 따릅니다. 퇴직 시점을 소급하여 3년치 평균 임금을 10으로 나누고 근속연수와 지급 배수를 곱합니다. 여기서 지급 배수란 임원의 회사에 대하여 공헌도를 인정하는 의미로 정관 규정이 있는 경우에 인정이 되고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인정이 안 되어 결국 지급 배수는 1입니다. 정관에 지급 배수가 있는 경우 2019년까지는 임원 퇴직금은 3배수까지 인정되고 2020년부터는 2배수까지 가능합니다. 물론 퇴직금을 정관 규정보다 더 받을 수 있지만 초과 금액은 근로소득세로 과세됩니다. 최근에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질문이 많습니다. 이것도 설명해 주시죠.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근로자와 회사 임원 모두 가능합니다. 근로자의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도 다음과 같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선 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무주택 근로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와 무주택 근로자가 전세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중간정산 가능합니다. 이 경우 하나의 사업장에 근로하는 동안 1회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가장 많이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는 경우는 근로자 및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장기요양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단, 의료비가 근로자 급여의 12.5% 초과하여 부담한 경우만 해당됩니다. 질병에 대한 치료비 기준은 2019년에 신설되었는데 부종 등 중대하지 않은 질병으로 중간정산 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고자 실질적으로 중대한 질병만 보장하는 것입니다. 임원의 경우 임원퇴직금 중간정산은 구체적인 중간정산 사유가 별도의 법으로 규정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중간정산을 퇴직금으로 인정하는 내용이 법인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정관이나 정관에서 위임한 규정에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정관 및 정관위임 규정이 없는 임원퇴직금 중간정산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고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송금 불산입됩니다.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무주택 세대주인 임원이 주택을 구입한다면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단 중간정산일부터 3개월 이내 주택을 구입해야 합니다. 임원 및 임원과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이 3개월 이상의 장기요양이 필요한 경우도 중간정산 사유이며 천재지변 등 재해를 입은 경우도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됩니다. 이렇게 근로자와 임원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다르군요. 마지막으로 퇴직연금에 대한 설명도 가능한가요? 위에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퇴직연금이 있다고 설명드렸죠. 퇴직금 제도는 퇴직할 때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지만
퇴직연금은 매월 퇴직금에 대한 일정 금액을 외부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것입니다. 퇴직연금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DB형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DC형, 그리고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인 IRP가 있습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는 근로자가 받을 퇴직금이 미리 결정되어 있는데 근로자가 받을 퇴직금은 퇴직금 제도와 동일합니다. 이유는 퇴직금 운영에 대한 이익 및 손실을 회사가 부담하기 때문이죠. 반면에 DC형 퇴직연금 제도는 퇴직연금 운영에 대한 손익을 근로자가 부담합니다. DB형에 유리한 근로자는 호봉제 기업과 같은 대기업 근로자와 장기 근속한 근로자, 임금 상승이 높은 근로자입니다. 이번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인 DC형 설명입니다. DC형 퇴직연금 제도는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회사 부담분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 제도입니다. 회사는 부담금을 근로자 퇴직연금 계좌로 입금하면 퇴직금에 대한 의무가 끝납니다. 퇴직연금 계좌의 운용 수익이나 손실은 모두 근로자 책임이죠. 사용주인 회사 입장에서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고 회계 처리도 간단합니다. 매월 회사 부담금 지급액을 외부 금융기관에 송금하고 퇴직 비용 처리를 합니다. DC형 퇴직연금 제도가 유리한 근로자는 연봉제, 임금 피크제, 성과급제 기업과 중소기업이며 개인적으로 직장이동이 빈번한 근로자입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연금형 퇴직연금 제도 IRP형이 있습니다. 퇴직금 제도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와 비슷하고 확정기여형 퇴직연금형은 IRP와 비슷합니다. 따라서 IRP는 DC형을 알고 있으면 퇴직연금을 이해하기 쉽습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 DC형은 회사가 회사 부담분을 금융기관에 이체를 하면 책임이 없어집니다. 매월 적립할 부담분은 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로 급여의 약 8.3%이며 이후에 발생하는 적립금운용에 대한 수익이나 손실은 근로자가 가져갑니다. 마지막 질문인데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에도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가요? 퇴직연금도 중간정산 되지만 DC형만 가능합니다. 만약 회사가 DB형에 가입한 경우라면 DC형으로 전환한 이후 중간정산을 신청하세요. 이 경우 퇴직금액은 회사의 은행계좌가 아니라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됩니다. 이것으로 퇴직금 중간정산과 퇴직연금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